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꼽자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 없이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는 매년 10년 단위로 개정이 되면서 현재는 2022 최신 버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인코텀즈가 2010년 버전에서 2020년 버전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뭐가 얼마나 개정되었느냐, 개정이 되었다는 그런 영상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좀 간단하게 알려줄 수 있느냐? 크게 변화한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개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에 제정되어 53년, 67년, 76년, 80년 개정이 이루어지다가 80년부터는 90, 2000, 2010, 2020으로 10년 단위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코텀즈 2022 최신 버전이며 아직까지는 2010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2020의 사용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가 2010으로 개정되었을 때도 2010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3, 4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10과 2020을 함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개정사항 두 개만 알고 있으면 2010과 2020 어느 쪽을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0에서 신설되었던 DAT가 삭제되고 2020에서 DPU로 개정,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이냐? D 규칙의 이러한 변화는 인코텀즈 2000부터 이해하시는 게 빠릅니다. 인코텀즈 2000 시절에는요, DAF, DQ, DS, DDU, DDP 5개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DAF는 Delivered at Frontier, 목적지 국경에서 인도해라. DQ는 Delivered X Key, 목적지 부두에서 내려놓은 채 인도를 해라. DS는 Delivered X Ship, 목적지 선박에서 인도를 해라. DDU는 Delivered Duty Unpaid, 목적지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를 하되 수입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Unpaid니까. DDP는 Delivered Duty Paid, 목적지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하되 매도인이 수입 신고하고 관련된 세금, 관세도 다 납부를 하여라. 이렇게 5개였습니다. 이 중 매도인의 최대 의무이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DDP를 제외하고 앞에 4개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다 비슷한데? 저걸 어떻게 구분해 쓰지? 미묘한데? 물론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 알 수 있지만 실무하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하나 공부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무자들이 직관적으로 볼 때는 미묘하게 비슷하여 뭐가 뭔지 잘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DDP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써. 아무도 안 쓰는 거야. 헷갈리니까요. 2010으로 넘어오면서 일단 D그룹을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 중에 DDP는 생존을 시키자. DDP는 왜 남겨놔야 됩니까? 매도인의 최대 의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DDP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럼 나머지 이 4개를 어떻게든 손을 봐서 실무하는 사람들이 D 규칙, D 그룹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 자, 가장 먼저 DAF는 목적지 국경에서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DES는 목적지 선박에서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DDU는 목적지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결론은 뭐예요? 어찌됐건 목적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를 DAP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즉 DAF, DS, DDU가 삭제되고 DAP 하나를 신설했습니다. Delivered at Place라고 하여서 DAP 뒤에 목적지 국경이 기재되면은 DAF랑 똑같이 사용될 수 있고 DAP 뒤에 목적지 항구가 기재되면 항구에 도착하는 선박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DES랑 똑같이 사용될 수 있고 DAP 뒤에 목적지 다른 장소가 기재되면 DDU랑 똑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DAP 하나로 통폐합을 시키고자 하는 2010의 시도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신설된 규칙인데 실무하는 현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DAP는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인코텀즈는 전통적으로 목적지에서 매도인이 양하 의무까지 수행하는 규칙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인코텀즈 2000에서는 그것이 DEQ였습니다. 목적지 부두에서 인도를 해라. 목적지 부두에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건 도착 선박에서 양하를 완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DEQ는 지대로 망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아니 매도인의 양화 위무가 있는 규칙은 참 좋은데 공항에서도 양화를 한 채 인도하고 싶고 육상 터미널에서도 양화를 한 채 인도하고 싶다. 하지만 DEQ는 결국 해상 운송에서만 이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제약이 걸려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부두를 벗어나서 매수인이 원하는 장소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 부두를 벗어나면 DEQ를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제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제약은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인고텀즈 2010에서 어떻게 해요? DAT를 신설합니다. DAT, Delivered at Terminal. 목적지 터미널에서 양화를 한 채 인도하라는 규칙입니다. DEQ와 DAT가 뭐가 다릅니까? DEQ는 부두에서만 양화, 즉 내려놓은 채 인도를 할 수 있었던 반면 DAT는 해상인지 항공인지 육상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착 터미널에서 양화를 한 채 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DEQ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제약 뭐예요? 왜 해상 운송에서만 이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자, 그렇게 인코텀즈 2000에서는 이 4개의 규칙이 삭제되면서 DAP와 DAT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AP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반면 DAT는 지대로 망했어. 운송 방식을 불문하고 터미널에서 자유롭게 내려놓은 채 인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측면은 괜찮지만 여전히 DEQ가 가지고 있던 두 번째 제약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뭐요? 그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DEQ는 부두를 벗어날 수 없었고 DAT는 여전히 터미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인도 장소가 터미널인 게 말이 되냐고. 양화를 한 채 인도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터미널? 이걸 어쩌자는 거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택배가 도착했어. 정지하실 때 시죠? 택배 도착했습니다. 택배 기사님, 저희 택배 어디 있죠? 아산 물류창고에 내려놨으니까 와서 가져가. 그럼 택배 가지러 물류창고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죠. 사실 그래서 2010으로 개정들이 나왔던 얘기가 DAP 언로디드였습니다. DAP가 합의된 모든 장소에서 인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내려놓은 채, 즉 양화를 한 채 인도를 하기 위해선 DAP 언로디드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와 있었지만 무시되고 DAT가 된 것입니다. 인코텀즈 2000에서 2010의 변화를 잘 보세요. DAF, DS, DDU가 DAP가 되었고 DEQ가 DAT가 되었고 DDP는 동일, 생존했습니다. 2010을 기준으로 하면 목적지 터미널에서 양화 한 채 인도하는 DAT, 터미널을 벗어나서 이동을 하고 싶으면 DAP, DAP에서 매도인이 수입 통관까지 하면 DDP. 하지만 DAP나 DDP 양자 모두 목적지 도착 운송수단에서 양화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양화를 했다. 터미널을 벗어나고 싶다. DAP. 하지만 내려놓고 싶다. 다시 터미널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20에서는요. 한 번 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DAP는 동일하고 DDP도 동일하죠. DAT를 DPU로 변경했습니다. DPU가 뭐예요?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즉 2010에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Delivered at Place Unloaded를 부활시킨 겁니다. 목적지 합의된 장소에서 인도해라. 그리고 그 장소에서 양화를 한 채 인도해라. 정확하게 DAP에서 양화 의무가 추가된 규칙이 DPU입니다. DPU가 신설되고 DAT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DPU를 했으면 좋잖아. 근데 망할 줄 알았어. 그럼 2010에서 2022 D 규칙, D 그룹이 어떻게 바뀐 것이냐라고 하면 양화 의무가 있는 DAT, DAT에서 터미널을 벗어나면 DAP, DAP에서 매도인이 수입 통관하고 관련 관세 세금까지 다 내면 DDP. 자, 이것이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다. 2012 DAT, DAP, DDP 순서였다라고 하면 2020은 일단 DAP와 DAT 순서를 바꿉니다. 그리고 DAT의 명칭을 DPU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서 DAP에서 양화 의무가 있으면 DPU, DAP에서 매도인이 통관까지 하면 DDP.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인코텀즈 2020 원문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나 잘 보세요. ICC는 DAT 및 DAP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두 개의 인코텀즈 규칙의 순서를 변경하였고 DAP는 양화를 하기 전에 인도가 이루어진다. 현재는 DAT 앞에 위치한다. 둘째, 그리고 DAT의 명칭을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하였고 목적지는 터미널뿐만이 아닌 모든 장소가 되는 현실을 강조한다. 자, 여기까지가
DAT가 실제 삭제되고 DPU가 신설된 인코텀즈 2020의 개정 사항이었고, 자, 다음 보험 가입. 잘 보세요. 보험은 누가 합니까?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알아서 보험 가입을 하면 됩니다. 즉, 이 규칙 X 웍스죠. 즉, F 규칙, FCA, FS, FOB가 있습니다. 자, C 규칙 중에서는 이제 CPT와 CFR이 있을 것이고, 이제 D 규칙은 2020을 기준으로 DAP, DPU, DDP가 있을 겁니다. 자, 이 FC 규칙은 선적지 인도로서 운송적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D 규칙은 양육지, 즉 목적지 인도이기 때문에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모든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이 알아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FC 규칙은 선적지 인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매수인. D 규칙은 양육지 인도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모두 매도인.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운송과 관련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C 규칙, 야, CPT나 CFR 같은 거 봐라. 운송계약 누가 체결해요? 매도인. 하지만 보험은 누가 해야 됩니까? 매수인. 야, 보험은 매수인이 해야 되는데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하면은 매도인이 결국 관련된 운송 정보를 매수인한테 넘겨줘서 매수인이 그걸 받고 보험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지 않겠느냐. 역시 운송계약 체결하는 당사자가 보험까지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여서 CIP, CIF는 예외가 된 겁니다. 예외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즉 CIP, CIF는 선적지 인도이기 때문에 운송적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고, 자, 그럼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왜 보험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나를 위해 알아서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면 내가 비싼 보험에 가입하든 싼 보험에 가입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손 보험이요, 내가 얼마짜리 보험에 가입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조금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짜리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내가 굉장히 건강할 자신이 있으면 최소한으로만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나는 돈이 많어. 그럼 한 달에 수십만 원짜리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겠죠. 내가 나를 위해 얼마짜리 보험에 가입하는지는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CIP, CIF는 달라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매도인의 입장은 싼 거, 어떻게든 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최소 담보죠. ICCC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피보험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을 왜 비싼 거, 아주 비싼 거, 최대 담보, ICCA죠. 최대 담보에 가입해 주기를 원합니다. 둘이 부딪혔습니다. 자, 그래서 인코텀즈 2010까지는 야, 누구는 최소 담보를 원하고 누군 최대 담보를 원하는데 이거 그냥 깔끔히 가자. 매도인은 최소 담보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추가나 확장된 보험을 원할 때에는 매수인 비용으로 해라. 그 추가 비용은 매수인이 내라고 선언을 하면서 인코텀즈 2010은 CIP, CIF 모두 ICCC라는 최소 담보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반면, 이제 인코텀즈 2020으로 넘어오면서 야, ICC, ABC 가격 차이도 별로 나지 않고, 특히 이제 컨테이너 화물 같은 건, 이런 완제품 같은 거는 누가 사실 ICCC로 하냐, 다 ICCA로 하고 있지 않냐, 야, 이제 ICCA로 좀 해주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사용이 되는 CIP에서는 개정이 됐습니다. 매도인이 ICCA라는 최대 담보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CIF는 여전히 동일하게 ICCC라는 최소 담보로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소한 변경 사항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무나 시험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면은 또 그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인코텀즈 2020에서 뭐가 많이 변해요? 라고 했을 때 딱 두 개입니다. DPU와 CIP 최대 담보. 자, 이거면 인코텀즈 2020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인코텀즈는 이론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는 현직자한테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무역에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친숙한 정쌤을 찾아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